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뭐 운송에 대한 수단의 부족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뭐 해운 운임이 치솟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여기 해외 선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코리아 패싱이라고 또 표현이 좀 나왔는데,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실은 다음에 남은 공간에 또 우리나라 들러가지고 또 실어서 기존에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미 뭐 중국에서 다 실었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러서 갈 그런 뭐 여력이 없다. 해외 선사들 뭐 코리아 패싱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애초에 여기서 다 실었으니까 굳이 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러한 부분이고, 뭐 추가로 뭐 거리가 멀어서 운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상을 거치지 않는 이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사들의 그런 뭐 중국에서 실어 나르면서 우리 물건을 실을 그런 여력이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그런 해운에 대한 선박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뭐 대기업도 뭐 배를 못 구해서 수출 포기한다,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또 심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또 코로나19 백신 주사기 원료,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격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뭐 사용이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백신 주사를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가격이 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수출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배가 없어서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작 이 물건을 날를 그런 배가 없어서 정말 이런 수출이 뭐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게 적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수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좀 심각한 부분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추가로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좀 다른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 제가 다른 뭐 며칠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영상에서 현대 로템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런 미래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죠. 결국에 도심항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지금 그런 가운데 손을 잡았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손을 잡아서 현대차가 협력 제안서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뭐 완벽하게 이제 손을 잡았다고 표현을 한 건 잡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협력 제안서를 보냈고 이제 잡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오케이 하면 이제 확실하게 동맹이 구축이 되면서 최종 선사 시 자동차 업체와 방산업체 간 첫 동맹이 된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 워낙 지금 최근에 뭐 트렌드가 워낙 손을 많이 잡고 동맹을 하는 게 많잖아요. 최근에 뭐 네이버에 뭐 거의 뭐 자고 일어나는 네이버가 여러 가지 기업들과 손을 잡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관용차, 그 공공기관이 쓰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중국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그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점점점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는 정책적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커지겠지만 결국에는 이거 이제 커질 만큼 다 커진 상태에서 결국 어디로 넘어갈 거냐. 물론 공존할 수는 있어요. 공존할 수는 있고 하지만 결국 어디로 넘어갈 거냐라고 봤을 때, 물론 지금 전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부분인데, 시장 전체 뭐 자동차에서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 그렇지만 더 미래를 본다면 결국에는 도심항공, 그래서 드론 택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하여튼 도심 항공 교통 서비스, 교통 및 뭐 교통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그 뭐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 뭐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의 그런 탈 것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행보가 진행되고 있냐. 물론 당장 이게 막 산업이 물론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거치다면 막 급격하게 막 발전해서 뭐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뭐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달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서 뭐 딱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밖에 다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요 부분을 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러한 뭐 법과 그런 규제라든지 그런 정비가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뭐 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들 과거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가 먼저 좀 많이 달렸던 부분처럼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런 도심항공에 이런 게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도심항공 교통이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 뭐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 계속적으로 뭐 관련 기사가 나온다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새먹거리, 롯데부터 오리온까지 사업 진출 나서서 최근 뭐 오리온홀딩스는 진단키트 결핵 백신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롯데 지주는 이제 최근 공시를 통해 아직 뭐 확정 사항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바이오 진출에 대해서 어쨌든 논의를 뭐 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그룹들이 결국 이 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세대 먹거리란 말이죠. 결국 뭐 인구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심지어 꺾인 상황이지만 인구의 숫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구가 뭐 코로나로 많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서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결국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다 뭐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집 지으면 월세 받는 꼴이라고 먹통 5G 소비자 뿔났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20배 빠르다 5G 상용화 2년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통신사들은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물론 투자를 뭐 조금 해놓고서는 5G 요금제를 받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5G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러한 기업들이 수혜를 제대로 정말 제대로 매출로서 영업이익으로서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5 기지국이 전체 기지국의 아직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0%밖에 안 되면 90%가 뭐 80% 어쨌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그런 기지국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5G 관련된 장비 업종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초대박 한방 반도체를 인수하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 번 더 좀 나왔다라는 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인수하면 당연히 긍정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행보에 있어서 삼성 및 삼성그룹 차원의 행보에 있어서 이런 식의 지금 계속적으로 테슬라와의 이제 계속 엮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더욱더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 각종 뭐 기업들과의 협업이 뭐 진행되면서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하는데 뭐 삼성그룹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차량용 반도체가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굉장히 결국에는 이게 그냥 다른 반도체보다 수익성이 떨어졌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설비를 뭐 전환했던 부분도 있고 업체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수요 대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가장 큰 업체를 인수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시장을 좀 더 뭐 잡아 들어가면서 수익성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삼성과 테슬라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가로 내용이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개발한 스마트 헤드램프 발광 LED가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거, 이런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약간 다른 시각의 내용인데, 아무래도 정말 역대급이죠. 뭐 각종 뭐 미술품도 워낙 많고 지금, 그래서 삼성은 상속세 관련해서 이번 주 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미술품 처리 방식도 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가 재활용 유인 우주선 우주 정거장에 도착을 해서 뭐 여러 비행사들을 태운 그런 뭐 도킹을 성공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본인이 뭐 이 4명 가운데 한 명인가 하여튼 뭐 들어가 있기도 하다고 해요. 뭐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 우주 비행사라든지 좀 우주 산업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스페이스 X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뭐 발판을 깔고 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주 산업에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고 했을 때 테슬라 떠오르잖아요. 상식적 약간 느낌이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듯이 우주 뭐 우주선 했을 때 스페이스 X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연출되면 약간 뭐랄까 할까요? 심리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딱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확히 딱 모르게 약간 요런 느낌? 이꼬르? 심리적으로 딱 사람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요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입지가 분명, 물론 우주산업이라는 게 개인과 연결된 접촉면이 그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요러한 부분에서 입지가 다져지고, 또 실제로 스페이스X가 지금 인터넷에 쌓아 올릴 위성들로 인터넷을 지구를 뺑 둘러서 굉장히 인터넷 음영지역 없이 뭐 진행을 한다면, 지금 5G 요러한 부분들이 5G 뭐 요거 기지국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이 진행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양면성인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이야기해드린 부분이랑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의 그런 위성의 그런 통신 그런 라인을 활용해서 6G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 통신사들이 특정 업체에 너무 묶일 가능성도 있고 또 묶이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당장은 현재 뭐 워낙 기지국이 적기 때문에 5G 기지국의 확대를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네, 뉴욕 증시 이제 파월 의장 28일 긴축 정책 전환 힌트 줄까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연준의 그런 행보를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면 파월 의장 FOMC 요거 회의 뭐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겠고, 또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정책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글로벌 뭐 정치적인 뭐 국제 정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또 유럽도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뭐 GDP 뭐 나오는 부분도 있고, 유럽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다 좀 이제 나올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전 세계 뭐 국가들의 1분기 GDP가 어떻게 뭐 되는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도 뭐 테슬라 시작으로 여러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20일 이동평선 찍고선 양봉이 나와줬는데 5일 이동평선은 회복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힘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흐름들에서 둘 다 양봉을 보여준 흐름이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아래 꼬리가 길게 어느 정도 달렸는데 거래량 많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하방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이제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고, 또 그 다음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들이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다음에 바로 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지만, 워낙 뭐 그게 예상치보다 갭이 크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워낙 많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종목들을 보긴 해야 되지만,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 전에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 실적 발표한 날도 특히나 경계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진 다음에 좀 잡아주다가 다시 움직일 때 조금 더 주목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쭉 올려놓고 여기 한번 5위 이동평선 깨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그만 박스권을 잡아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굉장히 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최근에 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러한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에 대한 매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워낙 코스닥에 많이 있는 부분도 지금 코스닥에 끌어올리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단은 뭐 요 라인 뭐 지금 약간 조그맣게 박스를 잡고 있는데 이 박스를 무너뜨리는지 여부를 주목을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